올해부터 병력의무부가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생계곤란 사유, 병력 감면 기준도 변경됩니다. 2019년 달라지는 병력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력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병무청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무엇일까요? 국방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병역 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병역 이행의 공정성 제고와 국민 중심 서비스 혁신도 시급한 때,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고 시대 변화에 발맞춘 병역 정책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2019 병무청의 주요 업무와 효율적 추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포커스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병무청의 주요 업무 추진 전략과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최정효 병무청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석승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력의 핵심은 바로 잘 훈련된 군인이죠. 2019년 유능한 안보와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병력 자원의 획득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지 병무청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변인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올해 이제 병무청의 주요 추진 전략은 크게 4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이제 공정한 병역 의무 이행, 그리고 튼튼한 안보 지원, 그리고 사회 가치 실현, 그리고 국민 중심 업무 혁신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공정한 병역 이행과 그리고 튼튼한 안보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 병무청 업무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바로 공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민감한 분야가 또 병역에 맞부딪히면 좀 파급력이 큰데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는 이제 공정 병역을 좀 핵심 추진 전략으로 잡았고요. 네. 두 번째 안보 지원도 역시 국방의 핵심이 병역 자원을 획득하고 또 관리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병역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공정한 병역과 튼튼한 안보 지역을 올해 추진 전략으로 선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회 가치 실현하고 국민 중심의 업무 혁신은 오늘날 이제 사회 변화와도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또 생명을 지키는 국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도 역시 좀 다양해지고 또 고도화되는 요구를 많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변화에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사회 가치 실현 그리고 국민 중심의 업무 혁신을 올해 추진 전략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네. 또 이런 이제 추진 전략을 통해서 저희 병무청이 추구하는 바는 이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좀 도출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기조인 이제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추진 전략이 늘 해왔던 것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새롭게 부과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정 병역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렇게 올해 병무청의 주요 업무 중점 사항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전문가에게 여쭙겠습니다. 우선 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2019년도 병무청의 주요 업무 추진 중점 사항 및 추진 방향은 이 튼튼한 안보와 희망과 번영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네.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내에서 한동안 자리 잡고 있던 일부 계층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병무청장님 이하 관계간의 노력을 크게 취하고 싶습니다. 네. 특히 대변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공정 병역의 기반 조성을 위한 병적의 별도 관리 시스템, 이것은 이제 특히 고위 공직자라든가 또 연예인, 고소득자, 또 체육예술 특기자 이게 대상이 되는 건데요. 이런 별도 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또 국방의 핵심인 병역 자원이 획득과 관리 등 튼튼한 안보 지원을 위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병역 처분과 안정적 병력 충원
환경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마련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네. 또 효율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매우 높은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기적절하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쭉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안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 원장님께서 평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변인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병무청의 2019년도의 추진 전략과 방향은 4가지 키워드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미 설명을 하셨습니다. 뭐 공정, 튼튼한 안보, 그리고 사회적 가치, 국민 중심이라는 걸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 4가지 키워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국방 안보기관이나 부처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그런 가치들을 잘 요약하고 담고 있다라고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러한 가치들을 병무청 스스로 국가가 요구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갖다 스스로 추진 방향과 전략에 담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강 원장님께서 충분히 칭찬을 하셨지만 네. 저도 더불어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병무청에서 이게 스스로 또 긴장을 해야 될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 4가지 가치라는 것들이 결국은 연말에 가서 국민들이 이 기준이 정말 달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갖다가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네. 병무청 스스로 긴장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천명되고 언명된 목표는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지만 네. 실제로 그거를 이루느냐, 즉 실제로 이행을 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어려운 문제라고 예.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9년에 병무청 스스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연말까지 이 천명된 목표를 갖다가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추진 전략이나 방향은 잘 설정했지만 성과 또 결과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지금 안 박사님께서 당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병무청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찬수 병무청장님이 취임 직후부터 가장 강조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바로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 구현을 위한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설명 들어보죠. 네, 대변인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이제 공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반칙과 특권 없는 이제 공정병역을 위해서 우리 병무청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몇 가지를 좀 잡아놨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정밀한 병역 판정 검사,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관심 계층에 대한 병적 별도 관리. 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병역 멘탈 범죄 예방, 그리고 예. 단속 활동 강화, 뭐 이런 축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밀한 그 병역 판정 검사를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것들이 면역 분석기나 이런 뭐 그 최신 의료 장비들을 좀 네. 도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리 검사가 요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심리 검사를 좀 강화해서 의무자 중심의 검사 서비스를 좀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한 병적 별도 관리가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네. 이 병적 별도 관리와 관련해서 전담 부서를 좀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 기반을 좀 만들고요. 네. 그리고 병역 이행 실태를 좀 분석하고 검증해서 나중에 제도 개선까지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병역 면탈 범죄 예방 그리고 단속 강화 관련돼서는 그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이제 그 과학적 증거에 의한 기법을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수사와 관련돼서 정보 관리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상에서 있는 병역 면탈 정보들을 좀 예. 사전에 좀 지속적으로 그 차단하고 단속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요. 수사 대상자들의 인권의 문제도 좀 저희가 간과할 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 보호 역시도 좀 강화 예정에 있습니다. 네. 공정병역 기반 조성.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 꼭 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안 박사님. 그런데 이제 좀 더 진흥화되고 다양화되는 것이 이제 지금 언급해 주셨지만 그 병역 면탈을 하기 위한 범죄 이런 것이 좀 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제 이걸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죄 현황이 어떤 상황이고 또 2019년부터는 병역 기피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 왔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역 면탈 범죄 현황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해의 좀 필요성이 좀 있는데요.
병무청에서 20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8년까지 병역 면탈 적발 현황이라는 것들을 병무 통계를 통해 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보시면은 15년에는 47명, 16년에는 54명, 그다음에 17년에는 59명, 18년에 69명 이렇게 적발 현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적발 현황이라는 것은 병무청의 특별 수사 경찰이 있죠. 그분들의 노력의 결과인 것이고요. 병역 면탈 범죄 현황이라는 것은 잠재적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리의 그 현황이라든지 범죄의 현황을 논의를 할 때는 사실 이제 빙산 모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물 밑에 깔려 있는 그러한 범죄의 잠재적인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실체는 알 수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적발 현황이 늘었다고 그래가지고 범죄가 늘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적발 현황이 는 것은 병무청의 부단한 그런 노력의 산물이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그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놓고 봤었을 때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줄었다. 네. 그러나 이게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 우회적인 어떤 자료이긴 합니다만 병무청에 대한 업무 평가라든지 투명도, 이런 신뢰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어느 부처 못지않게 병무청의 신뢰도와 투명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병역 면탈 범죄는 줄고는 있으나 그 특징적으로 그것이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특히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그런 그룹에서, 즉 계층들에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좀 특징적으로 좀 생각을 네.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면탈 범죄를 단속하고 적발해내기 위해서 그만큼 지능화 추세에 맞춰서 고도화된 어떤 수사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좀 네. 높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16년부터 병역 기피자의 인적 사항을 이제 최초로 공개를 네.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저희 설문조사라든지 저희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어도 이러한 것들의 정책적인 효과는 상당한 걸로 평가를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방 효과 측면에서도 예.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되고 또 이런 그 인식들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지 않고 조속하게 병역 이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로 연결이 되는 그런 연결고리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 대변인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은 문제는 이제 인적 사항 공개를 통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병무청에서는 이런 인적 사항이 공개되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왜 인적 사항이 공개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소명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병무청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방식의 제도적인 보완, 노력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역 기피자 색출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어떤 제도적 측면 강화도 우리가 또 네, 그렇습니다. 거듭 또 강조해 봅니다. 네. 지금도 보완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일까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각급 부대에서 해오던 이병 신체 검사가 이제 병무청이 주관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럼 이게 올해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병무청에서 그 이병 신체 검사를 주관하게 되면 어떤 점이 더 뭐랄까요? 보완되고 또 좋아지는 점,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기존 각급 부대와 하던 거와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질문이 한꺼번에 세 가지가 예, 있어서 예. 분단을 하기 전에 요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병무청에서는 이제 군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이병 신체 검사를 이제 병무청에서 주관하기 위해서 좀 관계부처에 대해 설명도 좀 하고 법률안을 이제 법사위 소위에 좀 회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예. 요런 이제 관련된 이제 이병 판정검 이제 말을 용어로 바꿔서 이병 판정검사라고 저희는 하는데요. 이병 판정 검사. 예, 신체 검사에서 이병 판정검사로 용어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병 판정검사를 주관하게 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검사 인원 그리고 예산, 인력 등을 모두 고려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즉각 시행 여부는 관련돼서 이제 올 하반기에 제2작전사령부부터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해서 점차 확대 예정에 있고요. 이렇게 개선하려는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군의 입장도 좀 올려주고요. 두 번째는 병역 의무자의 또 편익도 모두 좀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병부대는 사실상 지금 이제 검사를 위한 전문 인력 또는 장비가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네. 이런 애로사항을 좀 해소할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병역 의무자는 이제 신체 검사가 군하고 병무청을 이원화시킨 상태인데 그 이원화된 상태에서 발생한 약간 귀가자나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예. 이런 귀가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외에도 이제 입영 판정 검사에 특화된 이제 심리 검사도 좀 도입을 해서요. 예. 그 결과를 입영부대에 좀 공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의무자나 군 입장에서 병역 의무 이행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어가 입영 판정 검사를 바뀌게 되고 예. 이제 이게 이제 시범적으로 시행이 되다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이 될 예정이죠. 예, 맞습니다. 예, 이거 괜찮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병력 특례 폐지 및 제도 개선도 국정감사 때 지정 사항이었는데요. 병무청장님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예. 보이셨어요. 저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또 추진되고 있는지 예, 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그 작년도에 아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그 놀라게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예술체육요원 그 병역 특례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예술체육 병역 특례 제도의 뭐 공정성, 예. 형평성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국민들의 요구 이런 것에 요구에 힘입어가지고 우리 병무청에서 이제 문체부와 함께 예. 예술체육요원 그 제도 혁신 실무 TF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TF를 통해서 이들의 봉사활동 그리고 예술 요원들의 그 편입 실태 등을 지금 다 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그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이제 두 갈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방부 차원에서 되는 게 있고요. 네. 하나는 우리 병무청하고 문체부 차원에서 되는 게 있는데요. 국방부 차원에서 되는 것은 이제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 존폐 논란까지도 같이 뭐 검토 중에 있는데요. 네. 이 과정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 또 뭐 공청회 그리고 국민 인식조사 등이 아마 진행되는 걸로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병무청하고 문체부에서 하는 합동 그 TF는 좀 아무래도 이들의 이제 실질적인 상황, 그러니까 편입이나 아니면 봉사활동 관련 같은 내용들을 좀 조사해서요. 복무 관리가 어떻게 해야지 좀 강화될 것인가에 대한 네. 논의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TF의 결과를 토대로 저희는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고 좀 이 정도면 됐다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그러면은 있습니다. 그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결과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좀 약간 좀 네. 공개를 좀 안 하고 있어서 조사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네. 나중에 한번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반가운 소식인데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춰야죠. 네. 공정하고 네. 또 이렇게 정의로운 어떤 병력 이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너무 특례가 강화되면 이 국민들 중에 예, 많은 그 불신이 또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병력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결국은 성실한 병역 이행, 문화 정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를 위해서 보완될 점은 무엇이고 특히 이제 이렇게 병무청이 마련한 방안을 살펴봤을 때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또 성- 보완점 있으면 말씀해 예. 주세요. 그 성실한 병역 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우리 사회 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라 그러잖아요. 네. 이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겠죠. 즉 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 병역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고위공직자 또 뭐 고소득자 또 연예인 예술 체육인 등 이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한 병적을 별도 관리하는 네.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을 하고 또 아울러서 이 병역 기피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외동포법 등을 개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여론조사 결과 이 대다수 국민들은 이 병역 이행을 사회 통합의 가장 큰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네. 실상입니다. 그래서 지도층의 병역 이행에 대한 파급 효과가 매우 큰 만큼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의 역할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최신 의료 장비를 동원한 정밀 검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병무청의 이 병역 처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병역 판정 검사 실시 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역 문화 실현에 진력하고 있는 모습은 이 병무청이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같이 이렇게 가는 그런 그 정부기관이다라는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 조성은 뭐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또 중요한 추진 업무 중에 하나가 대변인님 그 튼튼한 안보 지원 아니겠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걸 지금 해 나가고 계시는지요? 예, 병무청은 이제 군하고 입영 의무자 모두를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안보 지원도 그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군 입장에서 봤을 때 현역병 적정 충원을 저희가 항상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 현역병 충원율을 좀 제고해서요. 군의 안정적인 병력 운영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입영자 편입 증기도 마찬가지로 고려할 수 있는데 뭐 요새는 이제 저희가 좀 특화돼서 좀 많이 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라는 것이 네. 있습니다. 그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군을 통해서 나중에 취업까지 연결할 수 있어서 청년 취업을 좀 도움을 네.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병역 이행자 중심의 어떤 모집 환경을 좀 만들고자 하고요. 네. 또 스마트폰이 요새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입영부대에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제도를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역 자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예비 전력인데요. 예. 그 예비 전력을 좀 정의화시키고 병력 동원 태세도 좀 확립하는 데 좀 일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병력 동원 소집 그 수행 체계를 좀 개선하려고 하고요. 네. 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그 병무 담당자들이 전식 업무에 대한 교육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보통 수송이 좀 많이 예. 문제가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운전기사분들에 대한 음주 측정을 좀 강화하고요. 네. 또 안전관리관 등 좀 임명을 해서 수송 병력의 안전사고를 좀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튼튼한 안보 지원을 위해서도 다양하게 정말 들어보니까 꼭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닐까 네. 싶고 또 뭐 수정 보완할 때는 좀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입영 대상자들은 입영하기 전에 어떤 고민을 하고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입영 대상자들이 네. 참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입영 대상자 부모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네. 그 심정을 헤아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 병무청을 중심으로 한 전 정부 부처의 지속적인 홍보 그리고 입영 대상자 부모님들의 협조 내지는 설득이 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군 복무가 일생일대에 있어서 매우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는 점 이것을 좀 부각시켜서 예. 좀 알려주고 또 군 복무 기간 중에는 얼마든지 자기 개발이 가능하다. 예. 결코 학업이 중단되거나 청춘이 유예돼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네. 라는 그 오해. 그건 오해죠. 그렇죠. 분명히. 예. 그런 걸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홍보 조치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군은 제2의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활기차게 펼쳐나갈 수 있는 기반과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네. 것을 입영 대상자에게 알려주고 또 그 부모들에게도 알려줄 필요가 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 아들이 좀 오래된 얘기지만 대학을 다닐 때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저 군에 안 가면 안 될까요? 아니면 저 단기류에서 빨리 갔다 오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혼냈어요. 네. 혼냈더니까 어디서 어떤 얘기를 들은지 모르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설득을 하고 해서 지금은 군 장교로서 또 직업군인이 네. 됐어요. 오히려 그래서 군에 남았습니다. 자기는 군대 체질이라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불필요한 걱정, 너무 많은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입영 대상자 부모님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네, 보실 겁니다. 네. 군 복무는 상당히 자랑스럽고 네. 신성한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다. 그래서 긍지감과 이런 걸 좀 네.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된다. 아드님이 이제 오히려 군에 안 가고 싶었는데 입대 안 하고 싶은데 오히려 군에 남았습니다. 자, 이런 의견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영 대상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군에 입대하게 되면 사회와의 어떤 단절을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또 오히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군에 입대하면 새로운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것이 또 취업 지원과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일단은 먼저 이제 저희 강 원장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해소는 저희 병무청이 좀 역할을 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영 대상자들이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게 바로 사회 경력 단절 그리고 전역 후의 취업이나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병무청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제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입영 전 이제 병역 진로 설계라는 또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제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부터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입영이 곧 이제 취업과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고졸 이하 학력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육군부터 시범 실시하다가 이제는 전군으로 확대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12월 기준을 했을 때 약 한 6,500명 정도가 이 제도를 신청을 했고 그중에 한 1,350명 정도가 전역을 했는데요. 이 전역자들의 한 52% 수준인 한 714명 정도가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취업 성공을 했습니다. 성과가 좋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기관 전략 사업 중심으로만 이제 모집을 했는데요. 좀 범위를 좀 넓히고자 올해부터 이제 조리 분야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무자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졸 이하 학력자들 주로 대상으로 뽑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병역 의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력 제한도 좀 완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이거 외에도 좀 말씀드린 대로 입영 전 병역 진로 설계라는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저희 병무청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여러 부처가 좀 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입영 전, 복무 중, 그리고 입영 끝나고 나서 전역 후에 이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그 지원 프로그램을 좀 개발 중에 있는데 좀 더 과학적인 좀 운영, 프로그래밍 내용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정책 연구 용역도 좀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또 특별한데 예산 편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어느 정도 일단 따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좀 아직은 저희도 영업 비밀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새로운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에 따라서 군 병력이 축소되고 복무 기간이 단축되면서 예비 전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비 전력 정예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관 기관과 협조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근본적인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 박사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비 전력 정예화 국방개혁 2.0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2.0을 통해 가지고 상비 전력은 이제 줄어들어 가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쟁이라든지 국가 총력전 내지는 전면전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환경하에서 요구되는 병력을 우리가 다 평시에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가지고 가급적이면 상비 병력을 축소를 하고 예비 전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요. 이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상비 전력이 줄어드는 만큼 예비 전력에 대한 정예와 강조는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상비 전력의 축소 대신 예비 전력의 정예화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라든지 인식은 그렇게 썩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비 전력의 정예화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상비 전력도 정예화가 필요하지만 예비 전력도 정예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너무 또 거대한 규모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그 작전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 가지고 그러면 필요한 예비 전력의 그런 규모는 또 얼마일 것이냐, 이것도 사실 예비 전력 정예화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국방부하고 군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러한 정해진 예비 전력의 규모를 그러면 질적으로 어떻게 우수한 인력을 메꾸고 또 적시 적재에
요구되는 인원만큼을 병력 수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동원을 할 것인가가 사실은 이제 병무청하고 네.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입니다. 그 질적으로 우수한 자원을 동원 지정을 하고 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이 악만큼을 갖다가 수송 동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지자체뿐만 아니고 병무청에서 병력 동원 수송에 관련된 숙련된 그런 업무 수행의 연습과 숙달이 이제 필요한 예. 것이겠죠.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의 정예화도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예비 전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문헌상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기로는 언명된 그러한 강조, 목표 이런 거에 그치는 경향이 굉장히 좀 높다. 그리고 실제로 예비군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예비군 훈련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봐도 본인이 실제로 전시에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를 갖다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경향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반신반의하는 그런 입장들을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투자와 그 노력들이 많이 좀 조성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부처만의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무청, 국방부, 지자체 이런 관계부처 기관과 담당자들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점에서 더 이상 그러면은 미룰 수 없는 그런 저는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라도 이 예비전력 정예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루지 말고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주요 예.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비 전력 정예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중요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유관기관과 협조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늦추지 마라 하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대변인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 함께 잘 사는 네. 혁신적 포용 국가가 올해 이제 국정 방향이자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요거와 발맞춰서 병무청은 어떤 업무 계획을 지금 세고 계십니까? 예, 혁신적 포용국가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 병무청에서 아마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현재 있는 복춘역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네.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먼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그 사회 서비스 분야에 좀 더 그 우수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예. 그래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뭐 화재 예방 그리고 질서 유지, 뭐 주차 관리 이런 분야에도 실제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거든요. 네. 이런 분야에도 우수 인력을 좀 배정할 계획이 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또 동시에 또 추진되는 게 뭐가 있냐면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기본 교육 프로그램도 좀 요새 강화하고 바꾸고 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권 교육을 좀 신설했고요. 또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거기 네. 때문에 이 사회복무 과정을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될지와 관련된 진로 상담 예. 이런 과정들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또 동시에 추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 지원 쪽 분야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병역 의무 중에서 산업 지원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이런 분들과 관련돼서 매칭 서비스를 저희가 좀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본인이 필요한 곳에서 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인력을 뽑을 수 있게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성장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또 산업 재해 예방 교육도 좀 강화를 해서요. 안전한 복무 관리 환경 뭐 이런 조성을 위해서 통해서 또 병역 의무자들의 좀 권익 보호도 네. 동시에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사회복무 요원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요, 원장님,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서 이제 보충력 제도가 다양하게 이제 활용될 예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시고 사회복무 요원들의 효율적 활용의 어떤 기대 효과는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 화두가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구현 네, 아니겠습니까? 혁신적 포용국가 그렇죠. 아주 정말 혁신적. 예. 새로운 국가 비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사회 서비스 또 그 안전 분야 등의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고 또 활용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이 안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네. 이 사회복무요원 또 산업기능요원 등 이 보충력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이 병무청에서는 이런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서 그 5만 8천여 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을 활용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이 거동이 불편한 예. 노인들을 돌보고 또 장애 아동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또 정부 부처 및 기업체 등에서 이들을 배정을 해서 지원 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고 이 밖에도 뭐 응급 상황에서 위독한 생명을 구하는 등 열심히 병역 의무 대처 업무를 하고 있다는 예.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사회복무요원을 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은 이 복무 현장에서 밀착해서 복무 관리를 하고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 전문 상담 기관과 업무 협약 등을 체결해서 네. 사회복무요원이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이들이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복무 요원들의 어떤 활용적인 면만 볼 것이 아니라 물론 해야 되겠지만 복무 여건 조성에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요, 안 박사님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좀 더 사회복무 요원들이 그 좋은 여건 속에 잘 활용하면서 자신들이 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어떤 여건 조성 또 보완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건 조성 이런 것 등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확실히 그 현역복무 제도만큼 그 중요성을 저희가 국가적으로도 부여를 하면서 네. 확실한 어떤 이 병역 의무 이행자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양대 축으로 이게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그 병역 의무 이행자들이 약 한 80% 이상이 현역 복무를 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징병제라는 특성상 현역병 복무로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충역이 어쩔 수 없이 병역 의무 이행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제도가 바로 이 사회복무요원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복무가 중요한 만큼 사회복무 쪽의 제도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갖다 국가적으로 좀 인식을 하고 병역 의무 이행 방식의 양대 축으로 이거를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 사회복무 요원들이 필요한 분야가 어디고 네. 연간 얼마만큼의 소요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에는 소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역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매년 몇만이 필요하고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군에서 소요를 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사회복무 같은 경우에는 그 소요 관리가 사실은 현역 복무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 2018년이죠. 2018년에 사회복무 요원들이 적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최초로 제가 알기로는 범부처 협의를 해가지고 소요를 이제 창출하기 위한 협의를 한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병무청이 현재는 본인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가지고 지자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내지는 지자체에 있는 기관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소요를 발굴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병무청의 이런 노력만으로는 사회복무제도가 확실히 자리매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처에서 본인의 일상적인 내지는 매년도 주어진 업무의 하나로서 의미를 갖도록 하면서 소요를 그쪽에서 발굴을 해서 병무청에서 그 소요에 맞춰 가지고 공급을 하고 이런 어떤 형태의 소요 관리들이 굉장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지 안정적으로 제도가 자리를 잡고요. 그리고 복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속적으로 좀 더 이렇게 뒤따라 간다 그런다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복무 요원들의 어떤 소요 관리가 제도화돼야 된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십니다. 예. 그리고요, 대변인님, 올해부터 이제 병무청 추진 업무 중에 해오던 거지만 좀 더 강화되는 업무 중에 하나가 국민체감 병무행정 서비스 확대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일단 국민체감 이제 병무행정 서비스 확대를 또 위해서 저희 병무청에서 하는 방향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그 병무행정을 좀 더 스마트한 체계로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뭐 많이 회자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요 상담이나 민원 출원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을 좀 도입을 해서요 인증서 없는 민원 서비스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병무청은 병역 의무자들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 기반도 좀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국민에게 좀 더 나은 이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제 민원 자체의 근본 원인부터 이제 분석을 하는 네. 병무민원 서비스 닥터 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병무민원 서비스 닥터 팀을 좀 더 강화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정말로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협조를 해서 우리 취약계층,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취약계층 분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병무청을 좀 활성화 좀 더 하고자 예. 하고요. 그리고 현재도 있지만 병역이행 자진 입영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질병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병역을 이행하시게 되는데 이런 그 질병 치료 과정에서 무료 치료를 지금 현재 여러 협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이제 무료 치료 역시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경제적 취약자들, 예. 기초생활 뭐 수급자나 이런 경제 취약자들에게 취업 맞춤 특기병제도의 길을 좀 더 여는 방향도 좀 현재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병무 행정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스마트 병무 행정 서비스입니다. 예. 네, 내용이 풍부하고 좀 좋은 쪽으로 진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조금 더 이런 거는 좀 보완되지 않겠냐는 점이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핵심은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병무 행정 서비스입니다. 예. 네, 일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이 병무청 차원에서의 스마트 병무행정이라고 네.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일단 평가를 하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마트 병무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변인께서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병무청에서 AI, 즉 인공지능이죠. 예. 그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뭐 지능형 상담이라든가 민원 서비스 체계를 도입하는 거 이런 것들은 참 그 앞서 나가는 예.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또 뭐 인증서가 필요 없는 민원 서비스 사회자께서 한번 해보셨습니까? 인증서가 필요 없는 대부분 인증서 필요하지 지금 않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네. 까다로우니까 인증서가 필요 없는 그 민원 서비스 제공을 이제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한다든가 또 병역 자료의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네. 위한 노력 같은 거 이런 것은 정부 부처 중에서도 아주 선도해 앞서 나가는 예. 그런 그 스마트 병무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병무청이 국민과 함께 또 국민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 병무 행정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참 네.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렇게 높게 평가한다고 해서 거기에 자만해서는 안 되겠죠. 아까 예. 우리 안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신 우일신 그럼요. 나날이 예. 발전할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병무 행정 일단 명칭이 괜찮습니다. 예, 시대에 부합하는 그런 명칭인데 이렇게 이제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꼼꼼한 계획을 지금 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꼼꼼하게 세운 계획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시 조직 문화와 구성원의 마음가짐 매우 중요합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 환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 해연 경장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이게 검은 것끈을 고쳐맨다는 뜻인데요. 뭔가를 새로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병무청은 이제 이런 해연 경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그를 위해서는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좀 창의적으로 좀 개선하고자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 같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 병무청 직원분들도 그 선례 답습적인 업무 처리에서 벗어나서 좀 더 보다 효율적인 방식 등을 좀 고민하면서 미래를 네.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이제 다 맡은 자리에서 좀 책임 행정을 좀 구현하고자 하고요. 동시에 그러면서도 이제 상하가 네. 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개선도 좀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게 근무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네.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과 근무 시간도 한 10% 단축 뭐 이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직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병무 직원들에 대한 휴식도 좀 보장을 하면서 예. 소위 요새 시쳇말로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성원들의 삶과 또 조직의 성과가 동시에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무 행정 또 서비스를 위해서 제도도 내용도 잘 만들어내야 되지만 네. 또 그거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의 워라밸도 또 보장을 해줘야 네, 된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국민 중심의
병역 정책 추진을 위한 당부와 다짐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 박사님,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두에서도 제가 시작을 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은 병무청의 금년도 업무 중점이라든지 추진 계획이라든지 전략들을 쭉 보면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 운영 방향이라든지 또 이 시대와 이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들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튼튼한 안보, 공정,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등등의 이제 이런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항상 목표라는 것들은 세우고 계획하기는 좋습니다. 지금 연초고 병무청에서 그러한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잘 반영을 해가지고 계획은 잘 세웠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또 자랑스럽다라고 이미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언명된 목표나 상위 목표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데는 그것이 재해석이 필요하고 네. 실제적으로 이행을 위한 세부 과제로 이제 그것이 풀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이제 문제점이 좀 있는 거죠. 즉 꼼꼼한 이행이 연말까지 이 목표를 갖다가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이행이 될 필요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거시적인 어떤 담론 차원에 있어서의 방향성이라든지 지향점은 엄명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네. 실제 이행 차원에 있어서는 세부 과제간 내지는 실제 행정적인 실무 집행간에 있어서 충돌이라든지 이런 네. 어려움들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러한 어려움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지혜로운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지금 잘 풀어나가리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러한 그 병무청에서 얘기한 키워드 공정, 튼튼한 어떤 안보, 사회적 가치, 국민 중심이라는 이 네 가지 키워드들을 항상 가슴속에다 늘 담고 있으시면서 그러한 충돌의 국면마다 발생할 때마다 무엇이 옳은가를 갖다가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어떤 자세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집행 과정상에 있어서 계속 반추해보는 그런 자세들이 좀 요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결과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또 재검토해보고 네. 또 업무 관련된 분들끼리 좀 이렇게 토의와 논의도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원장님도 예, 부탁드립니다. 뭐 마지막이라니까 자,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는 여야가 없고 예. 남녀가 또 노소, 빈부의 구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병무청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입영을 앞둔 우리 청년과 학생들이 각자의 적성과 특기를 최대한 살려서 전선에서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또 복지시설에서 나름대로 자랑스럽고 신성한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역을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과 보다 가깝게 다가서기 위해 나름대로 병무청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천려 일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국민 중심의 병역 정책 추진이라는 막중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병무청에서 한치의 공백이나 흐트러짐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변인님 어깨가 조금은 무거우시지만 더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두 분 그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병무청은 이제 국가안보 토대가 되는 병역 의무자들을 관리하는 부처입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병역 의무자와 군의 입장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들의 요구가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병무청은 아무래도 그럴 때일수록 기본에 좀 더 충실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다양한 요구와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그래서 튼튼한 안보에도 좀 기여하고 또 지금 현재 국정 기조인 그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큰 그림이 만들어지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도 맞추고 또 국정 목표에도 맞춰야 됩니다. 결국은 저희가 살펴본 대로 그 공정 병역 문화 조성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 또 제도화에 애써주시고요. 두 분도 계속해서 그 따끔한 또 애정 어린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정병역 규현과 튼튼한 안보 지원, 자랑스러운 병역 이행 문화 조성에 병무청의 새로워진 병역 제도가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보면서 함께하신 국방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